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별로 10에서 50% 관세 서한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안이 찬성 51표, 반대 49표로 상원의 첫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안을 저격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이란이 몇 달 안에 우라늄 농축을 재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5월 근원 PC 물가지수가 전년보다 2.7% 상승하면서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미국의 미시간대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6.6%에서 5%로 크게 하락했습니다.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가 올해 2차례 금리 인하를 예상했습니다. 엔비디아 경영진들이 지난 1년 동안 자사주를 10억 달러 이상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오늘의 증시 박지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성진입니다. 중국과 무역 갈등 완화에 대한 기대감, 여기에 관세 협상 유예에 대한 연장이 되면서 지난주 마지막 거래 뉴욕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네, 그리고 엔비디아 역시 빼놓을 수 없죠. 다시 한번 강하게 뛰어주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하루였는데요. 네, 자, 상반기의 마지막 날입니다. 어떻게 하면 유종의 미를 거두고 또 다가올 하반기를 맞이할 수 있을지 같이 전략을 세워볼 텐데요. 네, 그리고 매달 첫 번째 주에 발표되는 고용 주간도 돌아왔죠. 이번 주 증시 관전 포인트까지 같이 확인해 보시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굿모닝 오늘의 증시 출발합니다. 증시 브리핑 시간입니다. 지난주 미국 증시는 말 그대로 롤러코스터 장세를 나타냈는데요. 무역 협상과 관련된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스탠스에 하락 전환되기도 했지만 그래도 무역 협상이 생각보다 잘 풀릴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관세 유예 기간이 더 연장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결국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400포인트 넘게 뛰면서 44,000선에 근접했고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6,170 그리고 2270선을 돌파하면서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하루였습니다. 그럼 지난주 증시의 전체적인 분위기도 같이 살펴볼까요? 자, 핀비즈 맵을 통해서 확인해 볼 텐데요. 11개 섹터 가운데 가장 많이 올라줬던 건 임의 소비재 쪽입니다. 아마존이 크게 뛰어주면서 임의 소비재 섹터를 견인했고요. 반대로 국제유가 하락세 속에서 에너지가 가장 부진했습니다. 종목 단으로 들어가면 보잉이 오랜만에 5.9% 강하게 뛰어줬고요. 그리고 엔비디아를 빼놓을 수가 없죠. 엔비디아 사상 최고치 행진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도 1.76%를 넘게 뛰면서 좋은 흐름 이어갔고요. 반면 팔란티어, 지금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생각보다 빠르게 완화되고 있다는 소식 속에서 중동 특수가 약해지고 있다. 앞으로 방산 수요가 더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9% 넘게 빠졌습니다. 자, 그럼 채권과 외환 시장 흐름도 같이 확인해 보시죠. 지난주 10년물 국채금리는 PCE 가격지수를 주시하면서 소폭 상승했는데요. 헤드라인 PCE 그리고 이 근원 PCE가 예상보다 조금 더 높게 나오면서 국채금리의 상방 압력을 가해줬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2bp 넘게 오르면서 4.275%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그래도 아직 4.3% 아래에서 거래되고 있는 만큼 우려될 정도는 아니고요. 그리고 달러 인덱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주시하면서 6개월 만에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이와 함께 역의 환율에서 현재 원달러 환율도 1,360원 위로 다시 한번 올라선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끝으로 이번 주 증시의 관전 포인트들도 같이 확인해 볼까요? 이번 주 증시를 관통할 세 가지 키워드는 무역 협상, 고용 지표, 그리고 파월 의장의 발언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선 월요일에는 시카고와 애틀란타 연은 총재 연설이 예정돼 있고요. 화요일에는 5월의 졸지 보고서, 그리고 ECB, 유럽중앙은행의 포럼도 예정돼 있습니다. 자, 현지 시간 1일 포르투갈에서 개최되고 이번 포럼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외에도 라가르드 ECB 총재 그리고 일본은행 총재도 참석하고요. 또 하이라이트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꾸준히 압박을 하고 또 저격을 하고 있죠. 과연 의식을 해서 이번에 금리와 관련돼서 완화적인 발언을 남길지 체크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6월 ADP 민간 고용보고서가 발표되고요. 목요일에는 비농업 고용보고서와 함께 증시가 조기 폐장됩니다. 자, 비농업 고용보고서 현재 월가의 컨센서스는 11만 5천 명 정도죠. 지난달에 비해서는 소폭 감소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고용시장이 계속해서 흔들릴 경우에 침체 경고음도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자, 끝으로 금요일에는 증시가 독립기념일을 맞아서 휴장하는 점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번 주 증시 관전 포인트까지 살펴봤고요. 더 자세한 기업 이슈들 김현서 아나운서와 체크해 보시죠. 네, 지난 거래 일상을 흔들었던 이슈들 종목별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7 기업 상황부터 점검하고 들어가 보시죠. 전반적으로 혼조세를 보이지만 테슬라와 마이크로소프트만이 소폭 하락한 가운데 테슬라는 역시나 부진한 판매량에 대한 우려가 하방 압력을 가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주말 사이 일론 머스크 CEO는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안에 대해서 직접적인 비판을 내놓기도 했죠. 이를 어떻게 투자 전략에 활용해야 하는지는 잠시 뒤 대담통에서 짚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마이크로소프트는 약보합권으로 장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개별적으로 호재가 있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모두 장 막판에 갈수록 상승폭을 확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부 펀드에서 매수세가 유입됐기 때문인데요. 어떤 식으로 매수세가 유입됐는지 다음 판 브리핑 엔비디아 통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우선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52주 신고가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일단 지난 거래일 엔비디아는 1.76% 상승하면서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장 전반과 함께 후반에는 약간 이 매수세가 유입되는 게 떨어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엔비디아를 둘러싼 새로운 이슈, 굵직한 이슈 자체는 없었지만 일단 전반적으로 지난 거래일 엔비디아를 향한 매수세를 올렸던 건 AI 기반의 퀀트 펀드의 유동성이 유입되고 있다. 그러니까 수동적인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라는 점이었고요. 여기에 더해서 엔비디아의 공매도 물량도 현재 감소 중에 있다라는 사실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1.76% 올라줬기 때문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상승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다른 반도체주들의 움직임은 약간 약했습니다. 브로드컴은 0.3% 하락했고요. AMD는 0.09% 상승, 마이크론 같은 경우 실적 발표 이후 약간의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면서 0.98% 하락한 채로 장세를 가져갑니다. 그럼 엔비디아가 움직였던 로봇 섹터 한번 점검해 볼까요? 지난 거래일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는 기조연설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AI 다음은 로봇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중국 시장으로의 확대를 이야기하긴 했지만 이 로봇이라는 키워드의 시장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죠. 일단 전반적으로 목요일 로봇 섹터에서 전반적인 종목 자체는 올라주긴 했지만 금요일에는 이 상승분을 반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동반적으로 하락 전환했다는 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세 종목 중에서 아이로봇 같은 경우 이 전 거래일, 그러니까 목요일에는 가장 큰 폭으로 올랐지만 그만큼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2%대 낙폭과 함께 인투이티브 서지컬 그리고 테라다인만이 소폭 상승했다라는 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다음 장 통해서 실적 발표했던 나이키 이후 흐름 짚어보시죠. 실적은 잘 안 나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잘 갈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연이은 급등 중입니다. 일단 지난 거래일 나이키는 15.19%, 15% 넘는 상승 이뤄냈다는 점 체크하겠습니다. 앞선 엔비디아랑은 차트 흐름이 약간 비슷하죠. 장 중반에 최고점을 찍고 약간 하락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72달러 선 지켜낸 모습입니다. 실적 어떻게 나왔는지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매출과 EPS 모두 예상치를 소폭 뛰어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부족했다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조한 실적이라는 기사도 나오고 있는데요. 얼만큼 저조했냐? 실적 자체 수치는 예상치를 뛰어넘었지만 일단 매출 같은 경우 전년비 12% 정도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분기 순이익도 전년 대비했을 때 80% 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왜 이렇게 올라주고 있느냐? CEO의 언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다음 페이지를 넘어갈 때다. 이제 다음 장을 넘어갈 때다라는 이야기를 남겼는데요. 일단 90일 전에 시작했던 자신들의 윈 나우 전략, 이제 사업을 재정비하는 데 효과를 보고 있다라는 언급을 남기기도 했고요. 직접적으로 어떤 식으로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신제품 출시와 함께 도매 유통 협력 업체에 대한 관계를 회복 중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이번 CBO가 출범하고 나서 제일 가장 큰 과제로 언급되고 있었던 부분이죠. 이 부분이 해결될 수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주가는 상승세를 타주고 있습니다.
월가에서도 목표가 줄 상향하고 있는데요. HSBC에서는 보유에서 매수, 제프리스도 보유에서 매수로 일단 단계를 높였습니다. 목표가는 각각 80달러, 115달러 선으로 제시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나이키 실적 발표 이후 급등 흐름이 나오면서 스포츠와 의류 종목들도 함께 동반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으니까요. 오늘 장에서도 주시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특징주 만나봤습니다. 자, 이번에 미국 증시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에 황윤석 타이거메스트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주 미국 증시 사상 최고치를 결국 경신해냈습니다. 네. PCE 물가 지표도 발표됐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주목을 받았는데 하나씩 점검해 볼까요? 네. 5월달 이제 PC 가격 지수가 전월 대비 0.14% 오른 걸로 나타났고요. 전년 대비해서는 또 2.34%. 그래서 또 요즘은 이것보다 이제 근원 PC를 더 중요하게 그렇죠. 보잖아요. 예. 그래서 근원 PC는 전월 대비 0.18%, 또 전년 대비 2.68%. 그래서 예상치를 상회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평가는 이제 소비 부진, 물가 안정 이런 것 때문에 연준이 이제는 금리 인하를 해도 괜찮지 않느냐라는 그렇죠. 기대감이 시장에서 계속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국채 금리가 하락하고 지수가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래서 3대 지수가 상승으로 마감했고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S&P 500이 사상 최고가를 또 경신하는 그런 강세를 보였던 지난주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주에는 또 지표들이 많이 발표되죠. 고용 주간이라고 할 정도로 고용 지표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도 체크해 보면 좋을 듯 하고요. 자, 그리고 무역 협상과 관련된 소식도 있었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발언 때문에 사실 증시가 휘청거리기도 하다가 베센트 재무장관이 또 달래지기도 했었어요. 네. 관련 내용들도 같이 짚어주시죠. 네, 그러니까 중국과 무역 협정에 서명했다라는 건데 사실은 디테일한 내용은 없어요. 그러니까 네. 과거에 지난번에 이제 합의했던 내용들을 재확인하는 정도였고요. 그래서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중국의 히토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뭐 전략적 파트너십을 확인했다라는 그렇죠. 게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중국 상무부에서도 이제 미국 합의 내용을 확인해 줬는데 미국이 이제 일부 관세 인하, 중국에 대한 일부 관세 인하를 또 포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EU와 관련해서 7월 9일 이전에 관세 합의를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 캐나다가 미국의 기술 기업에 대해서 디지털 서비스세를 부과하겠다라고 그렇죠. 발표를 했는데 트럼프가 여기에 대해서 발끈했습니다. 네, 이건 맞습니다. 미국에 대한 공격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캐나다와 무역 협상을 중단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니까 또 캐나다 총리는 한 발 좀 물러서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협상을 계속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뭐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말로 또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시청자분들께서나 투자자분들께서 트럼프가 최근에 계속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고 파월이나 연준을 압박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이유가 뭘까 궁금하신 분들이 많아서 말씀드리는데요. 예, 좋습니다. 지금 이제 경기 침체 시그널들이 경기 지표에 많이 반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지금 만약에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으면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가 모든 관세 때문이다 이게 그렇게 되면 이 책임을 이게 그렇죠. 전가하기 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 면피하는 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계속 금리 인하를 해야 되고요. 앵커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리 인하는 이 타이밍이 만약에 늦어지면 사실 효과나 약발이 나타나지 그렇죠.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경기 침체 시그널이 나타나기 전에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맞습니다. 이 통화 정책이라는 것 자체가 선제성을 갖고 있죠. 예전에 연준이 금리 인상 시기를 놓쳐서 인플레이션을 못 잡았던 것처럼 이번엔 어떻게 보면은 금리 인하 시기를 놓치면은 침체에 대한 경고음이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관련해서 연은 총재들의 발언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올해 2차례 금리 인하 예상이 나왔다고요? 네. 이제 미니어폴리스 연은의 카시카리 총재가 얘기를 했는데 올해는 뭐 금리 인하 2번 할 거다. 그다음에 첫 금리 인하는 9월 달부터 시작이 될 거다. 얘기를 했고요. 이제
뭐 누구나 다 같이 하는 얘기지만 관세가 주는 주는 영향 예. 이것 때문에 데이터를 지켜보면서 대응해야 된다라는 그렇죠. 멘트를 했는데 결국은 관세 때문에 관세로 인한 인플레 때문에 금리 인하 시기를 계속 신중하게 예. 대응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확인해 주는 걸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매크로 이슈들 살펴봤고요. 자, 이번에는 종목단 이슈들로 같이 넘어가 보시죠. 자, 첫 번째로 살펴볼 기업은 테슬라입니다. 지금 일론 머스크가 다시 한번 트럼프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있는데 이게 또 주가에는 어떻게 반영될지 궁금하거든요. 테슬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도지의 수장에서 물러난 상황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살아있는 권력과 계속해서 만약에 자기가 티격태격 한다고 예. 그러면 좋을 게 없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로 테슬라에 불리한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이 로보택시 출시 이후에 네. 최근 UBS가 2분기 글로벌 인도량이 이제 18%나 감소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로보택시 출시 이후에 글로벌 대형은행들이 지금 테슬라에 대해서 매도 의견을 많이 내고 있어요. 그래서 UBS도 지금 매도 의견을 냈고요. 지금 또 중국의 비아디라든지 유럽 시장을 선점한 중국의 전기차 관련주들이 대규모로 가격 인하를 단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소비 부진 때문에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것 때문에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 되는 상황이고요. 또 샤오미가 전기 SUV 차량을 발표했고 또 매물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들도 지금 불안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발표된 로보택시에 대한 불안감이 지속이 되고 있고 웨이모보다 안전기술이나 소프트웨어 완성도가 좀 떨어진다라는 보도도 있었고요. 그런 것 때문에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제 터닝 포인트가 마련되는 지금 뭐 뚜렷한 터닝 포인트가 지금 안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주가의 흐름을 보면 325달러, 375달러 고점에서 지금 제대로 반등을 못하고 있고 323달러 정도의 주가가 머물러 있어요. 그때 그렇죠. 350에서 400달러 사이가 박스권 상단이다, 강력한 저항선이 될 것이다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좀 신규 진입보다는 관망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관세라든지 아니면 중국 시장의 진출, 그다음에 유럽의 점유율 같은 것들도 지켜보면서 이제 2분기 어닝 시즌까지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이번 주에는 또 테슬라의 인도량이 발표되죠. 인도량의 결과에 따라서 주가가 또 높은 변동성을 나타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지난주에 제약주들이 생각보다 고전을 하는 모습 나타났는데 왜 그렇습니까? 네, 지금 이 제약주들은 사실 또 금리하고도 민감한 예. 관계가 있죠. 그런데 제약주들은 또 지금 미국이 생물보안법을 재추진한다라는 뉴스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FDA에서 국가 우선순위 바우처 제도로 한다. 그래서 신약을 심사하는 기간이, 승인하는 기간이 그동안은 12개월인데 이거를 이제 2개월로 단축하겠다. 이건 사실 신약 개발하는 기업한테 큰 호재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캐나다 보건부에서 바이오시밀러 임상 3상을 면제하겠다라는 얘기도 발표를 했는데 사실 이 지금 시장 제약주들은 너도 나도 지금 체중 감량 그런 쪽에 뛰어들고 그렇죠. 있거든요. 비만이라든지 예. 당뇨 쪽에 뛰어들고 있는데 그 중에 사실 뭐 일라이릴리나 노보노디스크가 강력한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 일라이릴리는 지금 GLP-1 계열 비만 치료제 중에 이제 젯바운드라고 있는데 젯바운드가 높은 용량 버전을 자사 웨브사이트에 직접 판매할 예정이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도 주가가 하락했어요. 그러게요. 예, 그래서 지금 일라이릴리의 주가를 보시면 지금 고점 950
655달러인가요? 여기 고점을 기록하고 나서부터는 주가가 이렇다 할 호재를 보이지 못하고 있고 677달러까지 하락한 다음에 현재 주가는 지금 775달러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일라이릴리보다는 만약에 비만 치료제를 들어간다 그러면 노보노디스크가 좀 더 나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노보노디스크 주가도 한번 살펴보시면은 최근에 완만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미국 그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점유율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다라는 게 긍정적인 요인이고요. 최근에 경쟁 업체인 일라일리보다 조금 효능 면에서 앞서간다라는 연구 조사 결과도 나왔었고요. 이 노보노디스크는 잘 아시겠지만 덴마크 기업인데 덴마크 1년 GDP 전체 총 GDP보다 시총이 더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와, 거죠. 대단하네요. 국가의 예. GDP를 넘어가는 수준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위고비가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돼 있어서 병원을 예. 찾아가면 위고비를 그렇죠. 치료를 받을 예. 수 있다 이런 게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면 지금 65달러 정도에 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60달러에서 65달러 구간은 공략하셔도 괜찮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주봉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지금 현재 80달러에서 100달러 정도까지 한번 목표가를 설정해 보고 네. 들어가셔도 괜찮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이 일라이릴리와 노보노디스크뿐만 아니라 암젠이라든지 길리어드 사이언스와 같은 대형 제약사들이 앞다투어서 비만 치료제 개발에 지금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젠은 비만 치료제 임상 이상 시험에서 지금 부작용 완화를 위해서 지금 실험이 진행 중이다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길리어드 사이언스는 HIV나 간염 치료제까지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 그다음에 비만 치료제 임상에 뛰어들고 있다. 이런 뉴스가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렇게 제약주들의 주가 흐름까지 체크해봤고요. 이어서 서클과 코인베이스에는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서클 같은 경우에는 260달러를 찍고 나서 세 번 연속 급락세가 연출됐거든요. 네.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해주셨었죠. 추가 상승 가능성보다는 하락할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추격 매수 자제해야 된다. 네. 실제로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 투자 전략은 또 어떻게 세워야 될지 관련 이슈들도 같이 점검해 주시죠. 네, 지금 서클을 한번 보시면 298달러인가요? 이게 예. 고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공모가가 31달러니까 8배 이상 올렸다고 그렇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단기간에 급등했기 때문에 차익 실현 욕구가 당연히 나올 것은 그렇죠. 당연하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하락폭이 컸던 이유가 캐시우드의 그 아크 이노베이션 펀드에서 네. 이제 상장되자마자 450만 주를 매수하면서 급등을 했었거든요. 그랬었죠. 근데 그 이후에 54만 주를 매도했고 지난주에는 156만 주를 또 차익 실현한 걸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주가 하락폭이 크게 나타났는데 지금 고점 대비해서는 32% 하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지금 주식 거래 비중 거래 비중으로 보면 3위권 내에 들어가 있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가장 핫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투자은행들이나 단기 급등의 요인으로 인해서 이제 매수보다는 보유 내지는 매도 의견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지금 목표가도 235달러에서 205달러, 200달러로 하향되고 있는 수준인데 지금 단기간에 하락폭이 컸어요. 그래서 180달러 정도에서나 또는 추가적으로 하락했을 때 만약에 150달러까지 내려간다 그러면 대기 매수세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씩 사봐도 괜찮지 않을까. 좀 공격적인 투자자분들이시라면 지금 구간에서 하락할 때 한번 노려보셔도 괜찮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코인베이스 얘기도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서클과 함께 급락하는 이 모양새가 나타났거든요. 코인베이스는 어떻게 보시죠? 네, 코인베이스는 지금 이게 뉴스에 나왔는데 사실은 코인베이스가 3년 만에 12배 올랐어요. 대단하네요. 그래서 엄청나죠. 그러니까 장기 투자를 하신 분들은 큰 수익이 났다고 하는데 단기적으로는 물론 서클에 비유할 바는 아니라고 할 수 그렇죠.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개인 비중도 높습니다만 코인 투자자는 기관 매매 비중도 높다는 것을 염두에 예.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코인베이스가 또 서클에 투자했고 1분기 스테이블 코인의 매출이 50%나 급성장했다라는 뉴스가 나왔고요. 또 블록체인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보면 번스타인에서 목표가를 $510까지 높였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가 $353인 점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상승 여력이 거의 50% 넘게 네, 있다 그렇죠.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코인베이스는 여러 가지 호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스테이블 코인의 비중이 높아졌다. 그다음에 또 그 미국에서 이제 클래어리티 법안이 통과될 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 이제 앞으로 규제 기관이 미국 증권거래소가 아니라 미국 상품 선물 거래소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코인베이스에는 훨씬 유리하다. 미국 증권거래소 쪽에서 그동안에 고소라든지 이런 제재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서라도 지금 현재 주가는 $353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릴 텐데요. 한번 보시면은 저는 만약에 신규 매수로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추가 하락하면 $320에서 $340 구간에서는 한번 매수를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제 한꺼번에 매수하는 것보다는 분할 매수로 대응하시면 지금 현재 주가는 뭐 고점은 $382 정도로 찍고 있는데 예. 저는 고점 돌파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조정을 받은 이 서클과 코인베이스 서서히 모아가도 괜찮다 이렇게 투자 전략까지 조언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황윤석 타이거인베스트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